옷장에 가장 많이 있는 패션 아이템은 아마 다들 옷의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티셔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인 면 원단 티셔츠부터 특정한 디자인이 들어간 굿즈 티셔츠, 특이한 소재로 만들어진 티셔츠, 운동용으로 제작된 기능성 티까지 패션 아이템이 기본으로 사용되며 아무리 구입해도 부족하다 느끼는 게 바로 이 티셔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밖에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하니 패션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티셔츠를 7벌 정도는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패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옷인 티셔츠는 옷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부터 입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실 생각보다 역사가 짧은 옷입니다. 짧은 기장으로 맨팔을 보여주는 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기모노를 보면 타스키라는 끈이 따로 있어서 소매를 걷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였죠. 즉 티셔츠 등의 맨팔에 보이는 복식은 비교적 최근인 근현대에 등장한 복식입니다. 심지어 티셔츠의 시작은 외출복이 아니라 속옷으로 입기 위해 제작되었죠. 과거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면 매우 불쌍하게 볼 수도 있어요. 과거에 티셔츠를 입고 밖을 나온 사람은 돈이 없어 겉옷을 사지 못한 속옷만 입고 다니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과거의 속옷이었던 티셔츠는 어떤 과정으로 거리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처럼 여러 디자인이 나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옷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편한 남성 속옷에서 모두가 입는 옷으로 티셔츠 이야기입니다. 우선 티셔츠 이야기를 하기 전 이것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 이상하게 생긴 옷의 이름은 유니온 슈트로 바로 과거의 남성 속옷입니다. 남성들이 수트 아래 입던 옷으로 추운 겨울 입는 따뜻한 속옷이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단점이 많은 옷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면 상의까지 벗어야만 속옷을 벗을 수 있었죠. 그럼 왜 굳이 속옷을 한 벌로 만들었냐? 이거는 조사해보니 대략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니온 수트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남성 속옷인 유니온 수트는 전에 있던 여성 속옷인 컨비네이션을 보고 남성이 입을 수 있게 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여성 속옷 컨비네이션은 굳이 일체형이었냐? 물론 투피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술과 금액 차이도 있었겠지만 당시 여성들은 이 옷을 불편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속옷이 이전 속옷들보다 압도적으로 편했거든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속옷은 여성의 신체적 볼륨을 더욱 부각시키는 코르셋 속옷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편의성과 보온성을 위해 제작된 컨비네이션은 당시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 속옷을 남성 버전으로 제작한 게 바로 일체형 속옷 유니온 수트였던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 편한 옷을 가지고 불편한 옷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속옷이 따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과거에는 몸이 따뜻해야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과거 한국에서도 부모님에게 내복을 선물하듯 당시 유니온 수트는 없으면 병에 걸리는 옷,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즐겨 입는 옷이었다고 해요. 특히 백인 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작업복으로도 일상복으로도 유니온 수트를 입었고 그래서인지 후에 유니온 수트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 바로 엉덩이에 덮개를 단 유니온 수트를 출시할 정도로 유니온 수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편했으면 현재 우리가 입는 티셔츠는 나오지 않았겠죠? 당연하게 유니온 수트를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었고 1898년 마일스 스탠필드는 롱 존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내복을 판매했는데 근데 이 제품은 나오자마자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1915년 특허권과 상표권을 받은 뒤 많은 인기를 끌며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이전에 티셔츠에는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인기가 생겼나 싶어요. 바로 군복으로 티셔츠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1913년 미국 해군들에게 흰색 속옷 상의를 보급하는데 팔을 짧게 잘라 활동성을 높였고 면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말릴 수 있었죠. 또한 군대 특성상 위생을 강조했기 때문에 흰색은 오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흰색 면티는 마린보이와 굉장히 어울리는 옷이었어요. 당시 군대에서 보급받은 속옷이라 이 옷을 곱셔츠라고 불렀고 후에는 알파벳 T자를 닮아서 티셔츠라고 불렸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에게만 보급되던 티셔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미군에게 보급되었고 당시 이 속옷은 너무 편해서 군인들은 일상에서 속옷만 입고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 편한 복장은 종전 후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입기 시작하죠. 아무리 편했어도 속옷은 속옷. 당시 티셔츠는 패션 아이템이 아닌 주로 군인 출신이 입는 속옷이었고 편리함을 인정받아 많은 사람이 구입해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입기 시작했지만 남성 속옷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았고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온 뒤로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나온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해 옷 살 돈이 없는 사람 정도로 치부되곤 했다 합니다. 이랬던 티셔츠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명인들의 착용입니다.
GD가 땡땡 입었으면 좋겠다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특정 인물이 입어서 인식이 바뀌는 아이템들이 있죠. 저는 GD 하면 반스 스타일 36이 떠오르는데 당시 GD가 구겨시는 반스를 사람들이 따라 사기 시작해 특정 색상의 반스 제품이 품절되어 높은 리셀가를 띄웠고 반스 측에서는 아예 뒤꿈치가 없는 뮬 제품을 출시해버리죠. 이처럼 특정 유명인이 유행시킨 제품들이 있는데 티셔츠를 가장 유행시킨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말론 브란도라는 미국 배우입니다.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이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잘생긴 이 배우는 1951년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스탠리 코알스키 역을 연기하는데 작중 인물이 참전자임을 암시하기 위해 주로 티셔츠를 입고 등장합니다. 지금 영화를 보면 싸납고 공격적인 남자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크게 남겼고 특히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섹시한 퇴역군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잘생기긴 했죠. 말론 브란도는 이 작품 이외에 다른 작품에서도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고 그 이후 제임스 딘, 챗 베이커, 엘비스 프레슬리 등 많은 유명 셀럽들이 티셔츠를 입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티셔츠를 속옷이 아닌 섹시한 옷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으로 티셔츠들에는 여러 디자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프린팅 티셔츠를 마케팅 용도로 가장 먼저 사용한 건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 팀이 제작한 티셔츠인데요. 영화 소품 중 하나였던 초록색 오지 이니셜 티셔츠를 시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나눠준 것이죠. 사람들은 공짜로 받은 티셔츠를 입었고 오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죠. 이 마케팅이 효과적인 반응을 보이자 여러 기업들이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를 제작해 나눠주고 사람들이 그 티셔츠를 거리에서 입게 부추깁니다. 당시 군인들이 자신들의 티셔츠에 여러 가지 심볼을 넣었다곤 하는데 기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을 시전하며 티셔츠를 입는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밴드 티셔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10대, 20대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했는데 여러 밴드들이 이때 등장해 큰 인기를 얻죠. 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의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고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펑크, 메탈, 힙합 장르 역시 이 시기에 발전하며 여러 뮤지션들이 자신의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구입해 입기 시작하며 티셔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저도 여러 굿즈 옷들을 자주 구매하는데 다른 옷들은 밖에서 같은 옷을 마주치면 좀 뻘쭘하거든요. 근데 같은 굿즈를 발견하면 약간의 동질감을 느껴서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자신이 좋아하는 굿즈뿐만 아니라 몇몇 집단들은 티셔츠에 자신들의 사상과 신념을 적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으론 히피가 있습니다. 1960년대 탈사회를 외치던 히피들은 차별 반대, 전쟁 반대, 평등을 외치며 자신들의 심볼과 글을 티셔츠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히피하면 떠오르는 패션템은 타이다이인데 자연과 평화, 조화 등을 중시하는 히피들은 자연스럽고 불규칙한 염색 공법인 타이다이를 자신들의 티셔츠에다 염색시켜 입기 시작했고 이 문화가 현재까지도 히피를 대표하는 스타일로 자리 잡았죠. 히피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티셔츠에 녹이듯 누구는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했고 누구는 사회 부조리함과 투쟁하기 위해 누구는 자신들의 기업을 알리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위해 티셔츠를 만들고 판매하고 입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원단과 가공법 등 여러 과학을 적용시켜 기능성에 초점을 둔 티셔츠들을 출시하고 있죠.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기호에 맞춰 티셔츠를 입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군인 속옷으로 시작했던 티셔츠는 여러 시대와 집단을 거치며 이제는 하나의 의류 장르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분명 전부 비슷해 보이는 티셔츠이지만 기능적인 혹은 디자인의 차이가 존재해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혹은 아예 똑같은 티셔츠를 입더라도 누구에게는 그저 몸을 가리는 천조가리이지만 누구에겐 자신의 꿈을 그리는 도화지로 사용하죠. 여러분들의 옷장 속에는 어떤 티셔츠들이 들어있나요? 그 티셔츠가 비싸던 비싸지 않던 당신의 기분 좋음을 선사하는 옷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편한 남성 속옷에서 모두가 입는 옷으로 티셔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